이 나이 먹도록 뭐하고 살았지?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따뜻한 사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그곳에서 오늘 행복만 가득하길 소망해 드려요. 혹시 40살까지 결혼 못한 딸이 갑자기 거지 같은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떠실까요? 그것도 무지개 집도 없고 미래 계획도 없는 트레이닝복 차림의 남자 말입니다. 저는 김미경입니다. 평생 딸 하나 잘 키워서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는 게 꿈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꿈이 악몽으로 바뀌었어요. 딸 서연이가 데려온 남자를 보는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결혼식 이후였어요.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며 소갈이하던 어느 날 딸 집 앞에 검은 벤츠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걸 목격했거든요. 그때까지 저는 몰랐어요. 그 거지 같던 사위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뭐 했지. 서연이 공원 의자에 앉아 중얼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제대로 풀리지 않고 친구 관계도 안 좋고 돈은 돈대로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아서 소주를 먹고 울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바로 서연이의 4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40살. 노처녀.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이미 다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기에 바쁜데 자신만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성공한 투자 자문가라는 타이틀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정작 사랑하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서연아, 왜 그렇게 앉아 있어? 미경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를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생일상을 차려주려고 장을 보고 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서연이 고개를 들어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 왜 울어? 생일인데. 미경이 급하게 짐을 내려놓고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의 등을 토닥여주며 걱정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나 이상한 사람인가? 40살까지 결혼 못하고 혼자 사는 게. 서연이 미경의 어깨에 기대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훌륭한데. 그냥 아직 좋은 사람을 못 만났을 뿐이야. 미경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답답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능력 있고 예쁜데 왜 좋은 남자 하나 만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엄마도 속으로는 답답하죠? 딸이 이 나이까지 혼자 있으니까. 서연이 미경의 마음을 읽은 듯이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미경이 서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는 주변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같은 나이 엄마들은 다들 사위 자랑의 손자 손녀 이야기로 바쁜데 자신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타날까? 서연이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분명히 나타날 거야. 우리 서연이 같은 보석을 알아볼 사람이 있을 거야. 미경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조건 좋은 남자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아니면 대기업 임원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서연이 미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글쎄, 일단 경제력이 있어야 하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괜찮은 사람이면 좋겠어. 무엇보다 엄마 딸에게 어울리는 사람이어야지. 미경이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아가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조금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조건보다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생일상 차려줄게. 기분 좀 내보자. 미경이 일어서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연도 따라 일어나서 미경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회사 동료 중에 괜찮은 남자 없어? 미경이 미역국을 끓이며 물었습니다. 다들 결혼했거나 나이가 너무 어려요. 아니면 이미 여자친구가 있거나요. 서연이 시금치를 묻히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럼 소개팅이라도 나가봐야지. 엄마가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볼게. 미경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엄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인연이 되면 만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서연이 미경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조건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성실하게 했는데 왜 사랑만은 찾지 못했을까요? 내일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봐야겠어. 서연이 혼자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연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서연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만남이 미경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과 시련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연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평소보다 일찍 나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초라한 트레이닝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며칠 동안 감지 않은 것 같고 운동화도 낡아 보였습니다. 네, 앉으세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카페가 붐벼서 빈자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서연 맞은편에 앉으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아메리카노 한 잔만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남자를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외모는 평범했지만 눈빛이 특별했습니다. 깊고 진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강서연 씨 맞으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제 이름을? 서연이 놀라며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사실 어제 Y&A 글로벌 파트너스 사무실에서 서연 씨를 뵈었거든요. 현우가 정중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죄송해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서연이 당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어제 회사에 온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잠깐 들렀던 거라서요. 현우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로 저희 회사에 오셨던 건가요? 서연이 호기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투자 관련해서 간단한 상담을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 못 받고 그냥 나왔어요. 현우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럼 지금이라도 간단히 상담해 드릴까요? 서연이 친절하게 제안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 텐데 왠지 현우가 신뢰할 만한 사람 같았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현우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투자를 생각하고 계세요? 서연이 전문가다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실 큰 돈은 아니고요. 작은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싶어서요. 현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기술 개발이요? 어떤 분야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서연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AI 기반의 지역 특화 시스템이에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현우의 말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데 생각이 깊고 비전이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런데 혹시 관련 경험이나 배경이 있으신가요? 서연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몇 년 동안 혼자 공부했어요. 현우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일은 안 하고 있어요. 아, 서연이 조금 당황했지만 표정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했나요? 서연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실 저도 제 상황이 좀 애매해서요. 현우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서연이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강서연입니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끊고 현우에게 돌아왔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어요. 현우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명함 드릴게요. 서연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현우가 명함을 받아들며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구겨진 명함 한 장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제 명함이에요. 서연이 명함을 받아보니 Y&A 글로벌 파트너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와 똑같았습니다. 이거. 서연이 의아해하며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회사 가세요. 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생겼지만 급한 대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계속 현우 생각이 났습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서연은 미경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오늘 카페에서 흥미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 미경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현우라는 사람인데 기술 개발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는데? 미경이 첫 번째로 궁금해했습니다. 4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직업은? 그게 지금은 특별한 일을 안 한다고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경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무직이라는 뜻이야?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좀 더 알아봐야죠. 서연이 현우를 감쌌습니다. 미경은 속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나이 40에 무직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다니요. 일주일 후 서연은 현우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미경에게 소개해주고 싶다고 미리 연락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거실을 정리하고 차를 준비하며 기대와 걱정을 반복했습니다. 딸이 데려올 사람이니 분명 괜찮은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왔어요. 서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미경이 웃음을 지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연 뒤에 서 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색 트레이닝복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는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현우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경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사위감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경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앉으세요. 차 가져올게요. 미경이 급하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연과 현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미경은 찻잔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서연이가 관심 있다는 남자인가? 미경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서연이 부엌으로 와서 미경을 확인했습니다. 응, 괜찮아. 미경이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미경은 현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얼굴은 나쁘지 않았지만 옷차림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도저히 성공한 딸의 상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미경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정말 무직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미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술 개발 쪽으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현우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사업이요? 자본금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미경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미경을 말렸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따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히 궁금하실 만한 질문이에요. 현우가 서연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자본금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현우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현우의 대답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획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댁은 어디세요? 부모님은 뭘 하시고요? 미경이 계속 캐묻듯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혼자 살고 있어요. 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경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집안 배경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서연이 미경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미경이 서연을 떨쳐내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미경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면서도 침착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현우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경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좋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무나와 사귈 수는 없거든요. 엄마. 서연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뭐가 잘못된 말이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 미경이 서연에게 대답했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어디 가세요? 서연이 급하게 현우를 붙잡았습니다. 서연 씨 어머님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지금의 저로서는 서연 씨께 약속드릴 것이 없으니까요. 현우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앉아요. 서연이 현우의 손을 잡고 앉히려고 했습니다. 서연아, 냉정해져. 저 사람이 너한테 뭘 줄 수 있겠어?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아세요? 현우 씨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서연이 미경에게 화를 냈습니다. 뭘 알아? 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 미경이 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미경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미경이 명함을 받아보니 Y&A 글로벌 파트너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니는 회사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미경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관련된 회사예요.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현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명함을 보며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이상한 명함 하나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 씨는 우리 서연이를 정말 좋아하시나요? 미경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현우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서연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능력이 있어야죠. 미경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미경과 현우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되지만 현우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현우가 다시 일어서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현우 씨, 서연이 현우를 따라 나서려 했습니다. 서연 씨는 여기 계세요. 어머님과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우가 서연을 말리며 혼자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힌 후 미경과 서연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현우가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경은 현우가 남기고 간 명함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심하게 하셨어요? 서연이 미경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심하게? 나는 당연한 질문을 한 거야. 미경이 명함을 테이블 위에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했어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내가 몇 살인데 저런 남자한테 빠져 있어? 미경이 서연 앞에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런 남자라니요. 현우 씨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서연이 현우를 감쌌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40대의 무직이야, 무직. 그것도 모자라서 계획도 없고 돈도 없어. 미경이 손가락질하며 따져댔습니다. 엄마는 겉모습만 보시는군요. 서연이 실망스럽게 말했습니다. 겉모습? 현실을 보는 거지. 사랑만으로 살 수 있어? 먹고 살 걱정은 안 해? 미경이 답답해하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미경의 반응에 지쳤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속물적인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엄마, 전 현우 씨가 좋아요. 조건 때문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좋아요. 서연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좋다고? 뭐가 좋은데? 트레이닝복 입고 다니는 게 좋아? 미경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외모나 옷차림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현우 씨는 생각이 깊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서연이 현우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진실하다고 해서 밥이 나와? 서연아, 내가 지금까지 고생해서 이룬 게 뭔데? 미경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제가 어떤 남자와 만나길 바라세요? 서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당연히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지. 의사나 변호사, 대기업 임원이나 사업가 말이야. 미경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조건만 보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서연이 반문했습니다.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겠지. 그리고 엄마 체면도 서고. 미경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체면이요?
결국 엄마 체면 때문인 거네요. 서연이 서운해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야? 엄마 친구들이 다 사위 자랑하는데 나만 할 말이 없어. 미경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은 미경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충격받았습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체면이 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럼 제 마음은 중요하지 않나요? 서연이 상처받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마음도 중요하지. 하지만 현실도 봐야지. 사랑도 좋지만 살림은 어떻게 할 거야? 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전 돈을 충분히 벌고 있어요. 현우 씨가 무직이어도 당분간은 괜찮아요. 서연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괜찮다고? 그럼 계속 내가 먹여 살릴 거야? 미경이 어이없어 하며 물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딸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다니요. 서연아, 정말 정신 차려. 남자가 여자 돈으로 사는 게 정상이야? 미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요즘엔 그런 부부도 많아요.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서연이 반박했습니다. 다른 집은 몰라도 우리 집은 안 돼. 절대 안 돼. 미경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서연은 미경의 완고한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인생인데 왜 어머니가 이렇게 간섭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할게요.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디가? 미경이 서연을 붙잡았습니다. 현우 씨에게 사과하러 가요. 엄마가 너무 심하게 했어요. 서연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후회할 거야. 미경이 서연의 등 뒤로 소리쳤습니다. 후회해도 제가 할게요. 서연이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나간 후 미경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현우의 명함을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Y&A 글로벌 파트너스. 서연이 회사와 같은 이름이네. 미경이 명함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만 더 많아졌습니다. 설마 가짜 명함인가? 미경이 의심스러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 씨가 엄마를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현우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해한다고 했다니요. 그래도 엄마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 사람과는 안 돼. 미경이 여전히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엄마, 전 현우 씨와 계속 만날 거예요. 결혼도 생각하고 있고요. 서연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결혼? 미경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네, 현우 씨가 프러포즈 했어요. 전 그 프러포즈를 받아들였고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앉아있던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딸이 정말로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다니요. 서연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엄마가 이렇게 부탁한다. 미경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제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 미경의 손을 뿌리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경은 거실에 혼자 남아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성공한 딸이 거지 같은 남자와 결혼하겠다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미경이 혼자서 중얼거리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틀 후 일요일 오후 서연은 미경에게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엄마, 현우 씨와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서연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충격이 컸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미쳤구나. 미경이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서연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하다고? 40살의 무직 남자와 결혼하는 게 정상이야? 미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우 씨는 무직이 아니에요. 지금 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서연이 현우를 변호했습니다. 사업 준비? 돈도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해? 미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현우 씨를 그렇게 무시해요? 만나보지도 제대로 안 하고. 서연이 답답해했습니다. 만나봐서 뭐해? 이미 다 보이는데.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미경의 편견에 화가 났습니다.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엄마, 그럼 결혼식에 안 오실 거예요? 서연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안 가지. 그런 결혼 인정 못해. 미경이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러실 거예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정말이야. 엄마는 그 결혼 절대 반대야. 미경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서연은 미경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결혼을 축복해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엄마 없이 할게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서연아. 미경이 급하게 서연을 불렀습니다. 왜요? 서연이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좋아? 미경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서연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아, 사랑이 밥 먹여줘?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미경이 다시 한번 설득했습니다. 엄마, 전 충분히 벌고 있어요. 돈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서연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내가 혼자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게. 미경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현우 씨는 분명히 성공할 사람이에요.
서연이 현우에 대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근거가 뭔데? 그냥 느낌이야? 미경이 따져 물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현우 씨에게는 특별한 면이 있어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미경은 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무지 그 남자에게서 특별한 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1년만 기다려봐. 미경이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왜 1년을 기다려야 해요? 서연이 의아해했습니다. 1년 동안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 지켜보자는 거야. 미경이 설명했습니다. 아니에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경은 딸의 완고한 태도에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설득해도 마음을 바꿀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현우 씨. 서연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엄마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알겠어요. 서연이 전화를 끊고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 씨가 직접 엄마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요. 나는 만나기 싫어. 미경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제대로 만나보세요. 서연이 간청했습니다. 만나서 뭐 할 건데? 달라질 게 있어? 미경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현우 씨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 해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미경이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30분 후 현우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현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경은 대답하지 않고 현우를 째려보았습니다.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연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현우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미경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현우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사랑만으로 결혼해요? 현실적인 계획은 있나요? 미경이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현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미경이 답답해하며 물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명함을 다시 꺼내 미경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저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현우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니요? 명함이 가족인가요? 미경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지금은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현우가 신비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현우의 말을 듣고 더욱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이상한 말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 솔직히 말하세요. 지금 수입이 얼마예요? 미경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현우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럼 우리 서연이 돈으로 살림하겠네요? 미경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현우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남자가 여자 돈으로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다니요. 어머니, 저는 서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것만은 믿어주세요. 현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알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미경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시간이 증명해 드릴 겁니다. 현우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현우의 대답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미경은 거실에서 혼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딸의 결혼 소식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지? 미경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친구들이 사위에 대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회사에서 늦게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오늘 많이 늦었네. 미경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서연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요? 서연이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에 누구를 초대할 거야? 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랑 친한 친구들 몇 명 정도요. 서연이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엄마가 오시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서연이 섭섭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딸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딸의 결혼식인데 정말 안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우 씨 쪽 하객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가족이 없다고 했지? 네, 혼자라고 하더라고요. 미경은 점점 더 우울해졌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남자와 딸이 결혼한다니요. 서연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미경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또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 씨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미경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만나셨잖아요.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 미경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미경의 표정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을 꾸미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경은 현우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혼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동네 카페에서 미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우가 일어서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아요. 미경이 차갑게 말하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만나자고 하시니까 놀랐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우 씨,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미경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현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봉투가 꽤 두꺼워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현우가 봉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미경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현우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돈을? 우리 서연이와 헤어지세요. 미경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미경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돈을 주고 헤어지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현우가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5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에요. 이 돈으로 사업도 시작할 수 있을 거고, 미경이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와는 무슨 상관이? 서연이는 현우 씨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미경의 제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사고 팔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현우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현실을 보세요. 현우 씨가 우리 서연이한테 뭘 줄 수 있어요? 미경이 따져 물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현우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사랑만으로 살 수 있나요? 집세는 누가 내고 생활비는 누가 대요? 미경이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당분간이 아니라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미경이 현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현우는 미경의 공격적인 태도에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서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현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진심이라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미경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돈으로 서연 씨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현우가 단언했습니다. 미경은 현우의 대답에 답답했습니다. 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 씨, 이 돈을 받고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미경이 다시 한번 권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돈이 싫어서요? 미경이 의아해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서연 씨를 포기할 수 없어서입니다. 현우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현우의 완고한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거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1억은 어때요? 미경이 금액을 올렸습니다. 10억을 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집이 세네요. 미경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고집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현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현우를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으로도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서연이와 결혼할 거예요? 미경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미경이 가면서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현우가 미경의 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온 미경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카드마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딸이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미경은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 좋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 미경이 침대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딸의 결혼식에 안 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미경은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규모도 크지 않고 하객도 많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하니 서연이 드레스를 입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쁜 모습이었지만 미경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엄마. 서연이 미경을 보고 밝게 웃었습니다. 예쁘다. 미경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와주셔서 고마워요. 서연이 미경을 안으며 고마워했습니다. 미경은 딸을 안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 결혼이 잘 될까 걱정되었습니다. 현우 씨는? 미경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남자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곧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우 쪽 하객은 정말 몇 명 안 되었습니다. 미경은 하객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사람들이 초라한 결혼식이라고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우가 예복을 입고 미경에게 인사했습니다. 정장을 입으니 그나마 봐줄만 했습니다. 네. 미경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우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경은 현우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장을 입어도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한 예식이었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주례자가 물었습니다. 네. 서연과 현우가 동시에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착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행복해 보이긴 했지만 앞으로가 걱정되었습니다. 서연이 하객들 앞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축하해 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우 씨와 만난 건 저에게 큰 행운이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 씨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어요. 서연이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건이 아닌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서연의 말을 들은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미경의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경 씨, 사위분이 뭘 하시는 분이에요? 미경의 친구 정숙이 물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미경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IT 쪽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서연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어느 회사예요? 정숙이 계속 물었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서연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직이란 말이네요? 정숙이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정숙 씨, 그런 말씀은 미경이 말리려 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예요? 요즘 40대에 무직인 남자랑 결혼하는 여자가 있나요? 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숙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경은 그 시선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만하세요. 미경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때 현우가 실수로 와인 잔을 쓰러뜨렸습니다. 붉은 와인이 식탁보에 쏟아졌습니다. 어머!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우가 급하게 냅킨으로 닦으려 했습니다. 정말 어쩌려고 그래요. 보기에도 어설프고. 정숙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서연이 정숙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화내요? 사실을 말한 건데. 정숙이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 씨, 조심 좀 하세요. 이런 자리에서 실수는 미경이 현우에게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미경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현우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다니요. 엄마. 서연이 큰 소리로 미경을 불렀습니다. 왜 그래? 미경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너무하세요. 현우 씨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연이 현우를 감쌌습니다. 나는 그냥 엄마는 처음부터 현우 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서연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녀의 다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괜찮습니다. 현우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현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서연이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현우가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달랬습니다. 미경은 현우의 태도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를 낼 법도 한데 오히려 이해한다고 하니까 미안해졌습니다. 죄송해요. 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걱정되는 마음 이해합니다. 현우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은 어수선하게 끝났습니다. 미경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딸의 결혼식인데도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 될까? 미경이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딸 부부가 겪을 어려움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결혼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과 현우는 미경이 준비한 작은 전셋집에 입주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2층에 있는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서연이 짐을 내려놓으며 둘러보았습니다. 좁아도 우리 둘이면 충분해. 현우가 서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현우의 말에 웃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당분간 자신의 월급만으로 살림을 꾸려야 했습니다. 현우야, 일자리는 언제쯤 찾을 거야?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곧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현우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현우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미경은 집에서 딸 부부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나? 미경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잘 지내고 있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서연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생활은 어때? 힘들지 않아?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서연이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딸의 목소리에서 걱정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경제적으로 어려워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미경은 은행에 갔습니다. 딸 부부에게 보낼 생활비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매월 200만 원씩 보내드릴까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은 딸이 무직인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적금을 깨서라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생활비를 보내주셨네. 서연이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현우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받자. 엄마 마음이니까. 서연이 현우를 다독였습니다. 현우는 장모의 도움을 받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죄송해. 현우가 복잡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서연이 현우를 위로했습니다. 매주 미경은 딸에게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서연아, 돈은 충분해? 네, 엄마가 보내주신 덕분에 괜찮아요. 현우 씨는 뭐해? 집에서 컴퓨터 공부하고 있어요. 서연이 현우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딸의 말을 들으며 답답했습니다. 사위가 집에서 놀고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자리 구하는 건 열심히 알아보고 있대요. 서연이 또 현우를 두둔했습니다. 미경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언제까지 자신이 딸 부부를 먹여 살려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한 달 후, 미경은 현우를 따로 불러서 만났습니다. 현우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우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은 찾고 있어요? 네,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우가 성의 없게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현우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진짜로 이를 찾을 생각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지원했나요? 미경이 따져 물었습니다. 여러 곳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우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우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로 일할 생각이 있어요? 미경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현우가 대답했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 언제쯤 취업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현우가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미경은 현우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답답했습니다. 현우 씨, 제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는 거 아시죠? 미경이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미경이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우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현우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말 같았습니다. 현우 씨, 남자라면 책임감을 가져야죠. 미경이 현우를 꾸짖듯 말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은 현우와의 대화 후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경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보내다 보니 자신의 저축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다 내가 거지가 되겠네. 미경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딸이 힘들어할까봐 차마 생활비를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로서 딸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미경이 답답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현우가 정말 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딸이 현우와 결혼한 걸 후회하고 있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아직은 신혼이라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실의 벽에 부딪힐 것 같았습니다. 미경의 속앓이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40살 노처녀 서연이와 거짓골 현우, 그리고 속앓이했던 미경 어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미경 어머니처럼 사회적 체면과 조건만을 중시하다가 진정한 가치를 놓칠 뻔한 경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서연이의 용기 있는 선택과 현우의 변함없는 진심이 결국 모든 편견과 오해를 극복했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것이며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닌 서로를 향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진실을 발견하게 될 텐데요. 그때 선입견을 버리고 진심을 들여다보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